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중학교 2학년 확률을 오락의 단계처럼 3일차입니다. 3일차에서는, 잠깐 3일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초반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3일차를 시작하기 전에 1일차, 2일차의 내용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일차에서 여러분들이 1일차, 2일차를 공부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시행이 무엇인지, 시행, 그리고 사건이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행, 사건, 경우의 수, 그것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 편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 습관 바꾸고 앞에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한 번쯤 정의를 읽어보고 3일차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잔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제 마음이고요, 제 선택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고등수학에서 정말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개념을 완벽하게 얘기하시는 걸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일차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합의법칙. 3일차에서는 합의법칙, 4일차에서는 고비법칙을 배울 건데요. 3일차, 4일차의 합의법칙과 고비법칙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한결 쉬워질 겁니다. 자, 제목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경우의 수 합의법칙. 이 합의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합의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사건이 여러 개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학생이니까 두 개의 사건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자로 M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와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지금 이해 못하도 괜찮습니다. 이 조금 지나면 이해시켜 드릴 거고 여러 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학원 일찍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인 경우의 수 없을 때부터 하겠습니다. 없을 때가 좀 더 쉬우니까 공통인 경우의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경우의 수 대신 사건이라는 표현 써도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공통인 경우의 수가 없을 때,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건 A를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주사위를 던지는 걸로 가겠습니다. 야이든 주사위를 던지는 걸로 가겠습니다. 야이든 시행을 주사위를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행을 주사위를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행을. 그랬을 때 사건 A를 제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이 나온다를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건 B를 뭐라고 할까요? 5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5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3의 배수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하고 6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여기 위치면 A의 경우의 수는 3하고 6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5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1하고 5하고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인 거고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에 공통인 녀석이 없습니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더해버리면 됩니다. 더해버리면 두 가지 더하기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이거를 문자로 뭐라고 하면 공통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사건 A를 n가지 했을 때 공통인 경우가 없을 때는 n 플러스 n가지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이제 오늘 배우고 있는 게 지금 합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를 더해버리겠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자,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자, 일단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A를, 여기서 사건 A를 제가 이제 3회 배수의 눈이 바로 하지 말까요? 짝수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짝수가 나온다. 좀 바꿔볼게요.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사건 B를 6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6의 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의 약수가 있는 게 이제 주사위에서 1, 2, 3, 6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6의 약수가 있다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세 가지, 네 가지에서 3 더하기 4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2하고 이제 6, 요 2하고 6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2하고 6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랬을 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2하고 6을 한 번 뺀 1, 2, 3, 6, 4에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통인 경우의 수가 이제 L가지라고 있을 때, 공통인 경우의 수가 L가지. 알파벳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H, J, K, L, M, N이니까 우리가 많이 L, M 쓰면 L 많이 써주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을 때는 M 플러스 N 마이너스 L 이게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선생님은 야이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겠고 야이를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합을 썼으니까 야이는 공통인 경우가 있을 때 합의 법칙을 변형해 줘야 된다. 합의 법칙에다가 빼기가 붙었으니까 공통인 경우가 있을 때 합의 법칙을 변형해 줬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합의 법칙이 이제 주제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이 하면 공통인 경우가 없을 때와 공통인 경우가 있을 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다 합의 법칙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오늘 배우는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공책을 펴서 자기 스스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건 이제 A 또는 B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공통인 경우의 수가 없을 때, 공통인 경우의 이제 수가 없을 때,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공통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 있을 때를 L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공통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가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M가지 이런 식으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인 경우의 수가 없을 때는 M 플러스 N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고 M 플러스 N 마이너스 L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